2024년 7월 정신건강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의 유족이 포트리타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메인주에 이어 이번엔 플로리다에서 연방요원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민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당분간 차량 검문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TPS 프로그램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십만 명의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수의 수혜자들이 종사하던 산업 분야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미 전역에서 4,000명 이상이 감염된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발병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도용방지용 보안칩이 내장된 새로운 카드를 도입합니다. 내년 초에 신형 EBT 카드 약 200만 장을 우선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년 전인 2024년 7월 정신건강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던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 사건 기억하시죠? 이 씨의 유족이 포트리타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의 유족이 어제 포트리타운 정부와 총격을 가한 토니 피켄스 주니어 경관을 비롯한 현장 출동 경관 5명을 상대로 연방법 및 헌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긴급한 범죄 상황이나 합리적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와 문을 부수고 들어간 지 단 3초 만에 이 씨에게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것은 연방법과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27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빅토리아 씨의 오빠는 동생이 조울증 증세를 보이자 911에 전화를 걸어 병원 이송을 당부했고, 먼저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문을 부수고 총격을 가해 이 씨를 사망케 했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고, 당시 한인 사회는 경찰의 잘못된 대응을 비난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지난 2년간 타운 정부와 경찰은 책임 회피로만 일관해왔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만 다시는 빅토리아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신념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저지주 대배심은 지난해 7월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번 민사소송을 통한 사건 진상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텍사스 메인주에 이어 이번엔 플로리다에서 연방요원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민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이 씨는 당분간 차량 검문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이 씨의 이민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남성이 대형 화물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주와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에 이어 일주일 새 이 씨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죽음입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세인트 오거스틴 인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IC와 HSI 요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 요원들이 접근하자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도주했고, 이 중 1명이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건너 도망치려다 화물 트럭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트럭 운전자가 즉시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멕시코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IC가 단속 중이던 이민자 사망 사건이 잇따라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차량 검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 집행 관계자는 차량 검문 중단 조치가 형사영장 집행이나 다른 기관과의 합동작전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콜롬비아 출신의 25세 남성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가 IC 요원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메인주는 DHS로부터 IC가 차량 검문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사망 사건으로 IC 요원들의 바디캠 보급 지연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2건의 총격 사건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단속반 누구도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DHS는 어제 성명을 통해 현재 IC 산하 사무소의 절반 이상의 바디캠이 배치됐으며 나머지 사무소에도 향후 60일 안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TPS 프로그램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십만 명의 수혜자들이 일자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종사하던 다수의 산업 분야에서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0일 고용주들에게 공지를 보내 TPS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앞으로 수준에 만료되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IT 출신 TPS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는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에티오피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 TPS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는 17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행정부의 TPS 종료 권한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IT와 시리아 출신 TPS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TPS는 자연재해나 내전,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국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 출신자들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TPS가 종료되면 이들은 취업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PS 수혜자들은 미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IT 출신 수혜자들이 의료기관과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에서도 상당수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해고 또는 추방되면 해당 분야 산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결정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에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걸프 국가들은 통행료 부과 방안에 반대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이 제안하는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보상 수수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투자 제안은 매우 만족스러웠고 실제로 훨씬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엑시오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대한 현재 공습보다 훨씬 광범위한 대규모 공세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격과 별개의 전략적 표적 신규 타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표적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발전소 교량 등 기초 인프라와 핵시설을 향후 공습 대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서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이 동부 해안으로 확산하면서 1억 명이 넘는 주민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 지역도 오늘 낮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록됐는데요. 이번 무더위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이 미 대륙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을 하면서 캘리포니아부터 워싱턴 DC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인 1억 2,500만 명 이상이 폭염경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서부 몬태나주 빌링스의 기온은 화씨 111도, 섭씨 44도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리 역시 화씨 109도, 섭씨 42.8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최고 기온이 화씨 96도, 섭씨 36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일원은 내일과 모레까지 90 전후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주말부터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7월 내내 열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넓은 지역에 형성되면서 비구름의 발달이 억제되고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중부 지역에서 발달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미국의 열돔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며칠 동안 중서부와 북동부의 대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뉴욕 지역으로 남하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미 전역에서 4,000명 이상이 감염된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발병과 관련해 연방 및 주 보건당국이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보건당국이 신선 농산물을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가 타코벨 매장에서 제공된 식재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특정 식품이나 농산물 재배업체, 공급업체 또는 타코벨 자체가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병으로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80명 이상이 입원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 일부 타코벨 매장은 예방 차원에서 상추, 실란트로, 양파 등 신선 식재료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타코벨 측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재까지 타코벨이나 특정 식재료, 공급업체, 매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식재료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가 발병 전 타코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타코벨 이용 이력이 없는 환자도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은 특정 체인점보단 오염된 식재료의 유통 경로 전반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도용 방지용 보안 칩이 내장된 새로운 카드를 도입합니다. 내년 초 약 200만 장을 우선 발급할 계획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을 노린 스키밍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기존 EBT 카드를 보안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밍은 마트 등의 결제 단말기에 불법 복제 장치를 설치해 EBT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훔쳐낸 뒤에 지원금과 핀번호, 개인정보 등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만 매년 수십만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계획대로 내년 초 EBT 칩 카드를 도입하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엘라베마, 오클라호마 등에 이어 7번째 주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칩카드 교체 이후 EBT 카드 도용 사건 발생률이 83% 급감하는 탁월한 예방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내년 초 보안 칩이 내장된 신형 EBT 카드 약 200만 장을 우선 발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카드 소지자들은 새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우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게 됩니다. AI 붐으로 대폭 늘어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13개 주에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3년 동안 63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뉴욕주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의 최근 전력 용량 경매 결과를 인용해 인공지능 붐으로 대폭 늘어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13개 주에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3년 동안 63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PJM은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오하이오, 미시간 등 동부 및 중부 13개 주와 워싱턴 DC의 전력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PJM의 관할 지역인 버지니아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입니다. PJM의 전력 용량 경매는 피크타임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 용량을 확보해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도매가는 PJM의 관할 지역 내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AI 인프라 증설이 본격화한 2024년 이후 최근까지 데이터 센터로 인해 PJM 관할 지역의 소비자들이 떠안은 누적 전력 비용 부담은 2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 때문에 대중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비용이 급등한다는 반발은 미 전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 주 전역에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을 1년 동안 금지하는 모라토리엄 조처를 발표하고 해당 인프라가 환경과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키로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현재 133곳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동포사회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 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산하기관인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동포청으로 통합해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동포 역량 지원관이 신설되며 산하의 동포 인재 육성과 차세대 동포 연수과, 동포 유산 보존과 등 3개 과가 설치됩니다. 동포 인재 육성과는 기존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수행하던 초청 장학 사업을 확대해 한국 귀환 동포의 교육, 취업, 정착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잡지 엘레 전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캐럴 측은 2023년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 500만 달러에서 3년치 지연이자를 더한 562만 5천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 관리 계좌에 예치해둔 자금이 캐럴 측 변호인에게 전달됐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가 낸 상소심 심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달 8일 재심을 청구하며 배상금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 청원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을 영구표준시로 만드는 선샤인 보호법을 308대 117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22명과 민주당 의원 95명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확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사람들이 시계를 바꾸도록 강요당하면서 매년 수억 달러가 쓰인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가 미지수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겨울철 일출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원을 통과한 법이 하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시 의장과 아시안 뉴욕시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합의된 총 125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을 소개했습니다. 시의회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지원,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약 5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또 공립학교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20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이민자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시의회는 아시안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 지원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연방 지원 감소로 축소 위기에 놓였던 이민 법률 서비스 예산 8,640만 달러를 전액 복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